안녕하세요. 가사의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한국 밴드 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실리카게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추님. 안녕하십니까? 춘추님께서 가져와 주신 곡은 어떤 곡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퍼슨 에어플레인이라는 밴드의 화이트 래빗이라는 곡이에요. 네,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이제 대표곡 중 하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자세히는 또 몰랐던 밴드고 팀인데 이 곡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더 게임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고요. 그 유명한 그 데이비드 핀처라는 감독의 이제 작품이고 영화에서 주는 여러 가지 미장센들이 되게 저한테 좀 인상이 좀 많이 흥미롭게 왔던 영화긴 했거든요. 거기서 주인공의 저택에 갑자기 막 뭔가 뭐랄까 엄청 아나키즘적인 낙서라던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려져 있는 상황을 주인공이 팍 마주하면서 갑자기 이 화이트 래빗이라는 곡이 쭉 하고 틀어지거든요. 그때 느꼈던 약간 기괴한 느낌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좀 뭔가 약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갔고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있던 곡이었죠. And you just had some kind of mushroom 이라는 가사 그리고 And the white knight is talking backwards and the red queen's off with her head 라는 그냥 어떤 한 두세 절 정도의 이제 가사인데요. 저 some kind of mushroom이라는 저 표현에 좀 약간 꽂혔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가사가 뭐 이러냐라고 생각을 했던 좀 기억이 좀 있었어요. 약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빡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각적인 어떤 정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되게 잘 표현해주는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서 든 게 아니라 맥락으로서 이 가사가 쓰여졌다라는 어떤 그 전반적인 느낌이 대책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좀 담겨 있고. 저는 이제 실리카겔의 이제 가사를 처음 봤을 때도 약간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어떻게 문맥상 이게 어떤 가사지?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었고 초창기 인기에서 좀 그런 느낌을 또 많이 받았었어요. 네. 너무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예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좀 믿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뭐랄까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려면 오히려 뭔가 확 이해되는 느낌을 줄 만한 어떤 문구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느낌을 좀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초반 앨범을 작업할 때는 훨씬 더 그래서 더 모호한 내용의 가사들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해준 내용을 보고 내가 그거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이 많다는 여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제 호기심 하나로 그 낯선 세계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춘추님 인생에서 그런 호기심 단 하나만으로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던 순간이 있다면? 처음에 이제 실리카겔 음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스튜디오도 가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스튜디오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 크게 바뀌진 않지만 어쨌든 뮤지션들과 그 스튜디오와 무조건 친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관점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직접 뭔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 탐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탐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음반이라는 뭔가 물성이 있는 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뭐 약간 그런 것들에 엄청 꽂혀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뭐 물건도 사고 막 그랬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새로운 앨범이 곧 나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요. 이런 물리적인 뭐 레코딩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일반인이라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예 사실은 아예 모르거든요. 메커니즘적으로 이번 앨범 작업할 때 좀 어려웠다거나 애를 먹었던 게 있다면 뭐 물론 이제 뮤지션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듣는 분들이 요렇게 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제가 조금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음반 작업을 하면서 있는 뭐 믹싱이라든지 뭐 레코딩이라든지 이제 그런 역할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전에 나왔던 이제 파워 한드레 99라는 음반이 주는 조금 뭔가 좀 공격적인 사운드의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인더스트리얼한 어떤 장르적인 어떤 색깔들 같은 것들을 그 갓들과 좀 많이 대비되는 인상들의 곡들이 이번 앨범에 좀 담겨 있다 보니까 그때의 텍스처나 질감과는 좀 다른 것들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한 것 같고, 그것들이 뭐 어렵지 않게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곡들이 이미 그런 뭔가 좋은 어떤 에너지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앨범들이 저번에 만들었던 앨범과 또 다른 어떤 뭔가 인상을 주는 곡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얼른 좀 뭔가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좀 크네요. 실리카겔은 그래도 그 장르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앨범인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춘추님이 이제 놀이도감도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음악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두고 진행하시는지. 확실히 그 실리카겔과 놀이도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실리카겔은 좀 더 이 뒤에 있는 이 인간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항상 얘기하는 건데 되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다른 어떤 취향들을 가지고 있고, 뭔가 시각도 되게 또 다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오히려 그런 각자의 어떤 캐릭터들을 최대한 버무리는 게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자신이 있고 뭐 다들 그거에 대해서 날 믿어주니까 라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로 나보다는 어쨌든 저 친구가 저런 부분의 감도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뭔가 섬세하고 또 예민해, 그러니까 뭐 이제 저쪽으로 또 같이 가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칠리카겔은. 놀이도감은 이제 반대로 그냥 저 혼자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긴 하다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나? 뭐 저러면 어떻게 되나? 라는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서로가 뭔가 서로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이번에 그 놀이도감이랑 와 이번에 같이 협업 앨범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조인이 된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 와와와라는 밴드가 있기 전에 DTSQ라는 팀도 있었거든요. 그게 네. 지금 와와와라는 밴드에서 베이스 치고 또 기타와 또 플룻을 하고 있는 그 수현이 형과 준섭이 형은 원래 그 DTSQ라는 밴드 시절부터 되게 오래 알고 있었어 갖고, 취향과 막 그런 것들이 엄청 짙은 형이거든요. 그 기타 보컬의 수현이 형이.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뭔가 꾸준히 계속 어떤 장르 음악적으로 본인의 취향들을 계속 뭔가 강력하게 끌고 오는 거에 대한 좀 리스펙이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팀에 이제 웅이 또 같이 기타로서 합류하고 또 새로운 밴드로 이제 막 활동하는 게 되게 좋기도 했고, 그런 콜라보 앨범을 통해서 뭔가 발매의 어떤 뭔가 불씨를 먼저 당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와와랑 좀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또 충분히 많이 나눈 것 같아서 네. 이제 다음 감사합니다. 멤버로 네,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리카겔 김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재님이 뽑아주신 곡은 어떤 곡인지. 저는 이제 더 글로아밍이라는 그 아티스트를 고르긴 했는데요. 이게 발음이 슬런레마이 뭐 이렇게 읽는 발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일랜드 고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쵸. 어떤 시인이 이제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를 이제 민요로 만든 게 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건재님께서는 왜 이 곡을 인생곡으로 뽑아주셨는지, 어떤 순간에 이 곡을 처음 들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재즈를 정말 좋아하고 막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타이타닉 영화 있잖아요. 서드 플로어 파티였나? 그 왜 춤추는 때 그럴 때 이제 떼데데데데데데데데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구성이 도는 음악이 연주가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되게 어릴 때 그걸 봤었는데 그 머릿속에 좀 남아 있었는데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대학생 때 이제 막 드럼 공부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즈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리얼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코어들을 되게 한 장 한 장 모아놓은 것들인데 제목 누가 썼고 뭐 코드 템포는 어느 정도 이런 것처럼 저쪽에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의구심이 막 들었었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언어를 사실 모르니까 아 그러면은 아일랜드어를 좀 읽을 수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거기로 생각이 통해서 이제 막 듀오링고로 그때 한 2016년 이럴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도 이게 맞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좀 그 커뮤니티 같은 도서 포럼 같은 거를 그때 찾았었는데 슬런 램 마이시라는 게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처음에 슬런이 이제 그 굿바이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럼 뭔가 안녕을 고하는 곡인가? 라는 그런 거를 슬런 램에 치니까 되게 여러 아티스트 분들이 앨범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이 버전이 아직까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연주하신 이 버전. 죽고 나서 뭔가 되게 뭔가 누구한테 하나 이거 들어봐 라고 얘기해 준다면 이런 곡도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때 뭐 했었고 하여튼 부를 수도 있어요. 가사는 모르지만 멜로디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불러요.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건재님 노래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싱 스타일이 좀 되게 너무 좋거든요. 네 분이 소개해주신 곡 중에서 사실은 저랑 좀 제일 잘 맞는 곡이다. 저도 제일 잘 즐겨 들을 곡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건재님이 네.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아, 그때 예. 유언을 남겼어요. 네. 나의 식에서 실리카겔의 이 곡을 꼭 틀어줬으면 좋겠다. 단 한 가지 곡을 뽑자면. 이게 우리 시계 우리 음악을 트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하지만 이제 너무 슬프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아. 그런 곡을 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뭔가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아내가 고산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고산. 그 곡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죽어도 제가 듣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아내 이야기를 쓴 것이기도 하고요. 아내 고향이 이제 다카야마라는 곳인데 그 다카야마를 그냥 한국의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고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로맨티스트인데요. 네. 그때 막 상상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산다는 거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그래서 EBS 공감 때도 그런 말을 하나 했는데 오지 않은 미래를 빌려서 뭐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에 그런 삶은 되게 좋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비혼이기도 했고 좋을 수도? 라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되게 그리고 또 이 곡을 매듭을 지을 때쯤에 또 춘추가 식을 또 올릴 때였어가지고요. 어쨌든 고산을 좋아해주기 때문에 그 곡을 틀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고산 노래도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Could never some kind of fear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건재님께서 이제 슬랄레 마이라는 이제 아이리시 포크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좀 그리움과 고향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죽음에 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마냥 슬픈 일만은 아니다. 당연히 죽음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삶이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이 곡을 통해서 해주셨고 또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한 장르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리시 포크도 많이 들어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은 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주님 이렇게 인생곡으로 가져와 주신 곡이 어떤 곡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케일로의 블레이드 버드라는 곡이고요. 사실 뮤지션한테 인생곡을 꼽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곡은 최근에 저의 인생에서 있던 어떤 중요한 사건을 꾸며준 곡이어서 선정해봤습니다. 이제 음악을 저희가 음악으로서 듣고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 음악과 상황이 맞아 떨어졌을 때 특별한 기억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결혼 전에 지금의 이제 배우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과정에서 이 곡이 쓰였어가지고
정확히는 제가 썼다기보다는 배우자가 이 뮤지션의 팬이고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마침 그 연남동의 틸트라는 공간에서 이 곡이 수록된 앨범의 이제 돌비 애트모스 리스닝 세션이 개최가 되는 상황이었어서 잘 됐다, 여기 예약해가지고 같이 가보자.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여기서 청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블레이드 벌드라는 어떤 가상의 새를 제가 해석한 이미지로 그려서 같이 편지에 담아줬고, 음악을 들으면서 편지를 읽은 저의 배우자 선생님은 오열을 하셨죠. 블레이드 버드 어떻게 보면은 두 단어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상반되는 이미지거든요. 블레이드가 이제 칼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사랑스러운 노랫말과 이제 날선 이미지가 공존하는 게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물론 이제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어떤 역설에서 오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항상 단어와 단어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려고 해요. 블레이드가 무슨 뜻이고 벌드가 무슨 뜻이고는 저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같이 뒀을 때 두 단어 사이에 있는 어떤 무한한 공간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사랑이라는 단어나 혹은 개념을 마냥 낭만적으로 보지 않아서 더 좋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곡의 가사가 이제 뭐 작은 새가 있는데 나의 날카로운 이런 칼 같은 부분이 너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슬퍼할 걸 나도 안다. 그럼에도 이제 뭐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실리카겔의 곡 중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리카겔의 곡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곡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기보다는 양가적인 부분을 획득하려고 하는 노래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늘하면서도 뜨겁기도 하고 가까우면서도 따뜻한 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소리들을 만들려고 항상 노력해왔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당장에는 Q181이라는 곡이 떠올라요. 곡의 전개는 굉장히 단순하다면 단순하거든요. 같은 멜로디가 끝까지 반복이 되는데 그런 어떤 쿨한 결정과 상반되는 곡의 전개가 흐를수록 뜨거워지는 어떤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점들도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가사를 적어놓고 자각을 못했는데 듣는 분들은 이 곡에서 어떤 스토리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저의 인식과의 갭도 재밌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Q181 그 181 의미도 궁금했고, 그리고 그 상대가 이제 화자가 말하는 그 큐가 왜 이름을 큐로 지었는지 그 부분도 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일단은 큐는 상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큐라는 이름을 즉흥적으로 붙인 거고, 181의 경우는 이제 제 신장인데요. 근데 제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기호화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항상 느껴요. 이제 저희가 그냥 제목을 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람 이름이겠거니 하고 뭔가 거기서 어떤 감상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비밀스러운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호 역할로 조금은 덜 언어적인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이제 떠오르는 숫자가 제 키였어가지고. 근데 이건 여담인데, 네. 언젠가부터 저의 정보가 정리된 위키 페이지에 제 키가 183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183으로 자랐다고 김한주가 밝혔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영원히 Q181입니다. 네. 이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번에 신곡이 또 발매가 돼요. 이제 전에 안드레 99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번 앨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실리카겔 정규 3집의 제목은 발라드 오브 유이고요. 12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 화왕들의 99때 표현했던 것들을 이제 깊이 묻어두고 좀 다음 세대에서 다시 환생한 실리카겔의 어떤 음악적 표현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이제 윤회거든요. 윤회 하면은 이제 좀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종교적인 음악이 나오려나 하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재밌게 녹아져 있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 파워 199를 처음 들었을 때 뭐 충격도 있었거든요. 아니 이런 사운드를 한국에서 꼭 맛보고 물고 뜯고 즐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리카겔의 스페이스는 최웅이입니다. 어떤 곡을 마지막으로 장식해 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킹기자드 앤 더 리저드 위저드라는 밴드의 클리어 퓨전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킹기자드 앤 더 리자드 위자드 어떤 밴드인가요? 이제 호주 출신의 밴드고요. 호주에는 좀 되게 많은 사이키델릭 밴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엄청 친하고 얘랑 밴드였다가 얘랑 밴드였다가 얘랑 밴드였다가 얘랑 밴드를 했다가 약간 그런 현상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상 중에서 파생된 6인조 사이키델릭 록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을 뺏길 만큼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한 8년 전쯤에 이제 좀 음악 노잼 시기가 찾아와서 이게 재밌는 게 뭔가 나 뭐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쯤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서 우연히 딱 마주친 곡이 이 노래였어요. KXP 라이브를 보고 KXP 라이브의 이 뉴클리어 퓨전을 보고 딱 완전 마음을 뺏겼죠. 음악이 좋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음악도 좋은데 너무 실험적이고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이 튜닝을 좀 마이크로 터널로 특이하게 한 것부터 멤버들 비주얼, 악기 구성 그 당시에 이제 드럼이 2대였어요. 지금은 한 대인데 이렇게 장난기 있는 뭔가 모습들까지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저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약간 실험성 가득한 이런 밴드 사운드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따로 활동하고 있는 와와와의 사운드도 지금 이런 뉴클리어 퓨전과 조금 닮아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와와와라는 밴드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사실 이 킹기자드 앤 더 리저드 위저드를 이제 좋아해서 따라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모인 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롭게 배워지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실리카겔에 많이 여기서 퍼서 여기로 넣고 또 여기로 퍼서 여기로 넣고 좀 이런 재밌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의 가사가 혹시 어떤 가사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웅이님? 네. 일단 이거는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네. 모릅니다. 하지만 가사를 사실 저도 몰라요. 가사를 제가 진짜 순수하게 저도 몰라가지고 여쭤본 거였는데 너무 재밌는 포인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읽어보긴 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 드디어 가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원래는 가사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가 들리는 대로 써놔서 무분별한 이제 가사들이 막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사를 올려줌으로써 저도 읽어봤고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스토리였구나. 근데 이 밴드가 좀 행보가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찾아봤는데 한 어떤 앨범인가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무료로 그냥 소스랑 전부 다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은 그냥 사지 말고 너네 마음대로 그냥 물고 뜯고 즐겨라. 너네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렇게 오픈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요? 이거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공감이. 네. 점수 얻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밴드에 대한 이 팬심이 엄청난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갑자기 그 밴드에서 이제 웅이님한테 베이스로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실리카겔 공연도 이렇게 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SBS와 내한 공연인데 갑자기 베이스가 이제 이슈가 있어서 못 오게 됐고 거기에 이제 웅이님이 우리 음악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이 왔어요. 이거 참. 그 공연이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전 계속 하는 건가요? 킹 기자드랑요? 네네. 앞으로 할 수도 있죠. 이게 공연에서 너무 합이 잘 맞으면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머릿속에 어디가 죄송합니다. 제가 호주 비자를 어떻게 받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멜버른에 그럼 집 구해야 되는데 근데 멜버른에서 사는 상상까지 해보세요. 얼마나 또 이제 한국이랑 환경도 다르고 너무 자유롭고 좋겠어. 너무 햇볕도 좋고. 너무 힘들겠다. 너무 좋다.
아 지금 너무 진심인데? 아, 고민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멤버들 이렇게 이타적입니다. 네, 제가. 그럼 수가 너무 없어요. 쉽게 보내주셔서 지금 또 깜짝 놀랐어요. 아, 멤버들이 너무 착해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맘 같아서는 멤버들 장비 빼돌려서 킹 기자들로 가고 싶은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예, 아, 지금 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착해 빠진 사람들 두고 어딜 갑니까? 고맙다. 약간 떨떠름해요. 예, 저희 이게 대답을 들었는데도 예, 뭔가 속 시원하지 않고 예, 그래도 실리카게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킹 기자드 무대는 아직 실제로 못 보신 거죠? 이게 제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한 번 한국에 왔었어요. 근데 저만 못 보고 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보고 나머지 와와 멤버들은 나머지 와와 멤버들은 오프닝 공연도 하고 같이 공연하고 끝나고 떡볶이 먹고 와 다음 날에 같이 막 떡볶이를 먹었다고? 네, 그러고 막 같이 막 사진 찍고 놀고 그 얘기를 아직도 저한테 자주 합니다. 아, 또 올 거야. 네, 킹 기자드가 이거 영상 보면은 좀 다시 한번 와주지 않을까. 킹 기자드한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 영상 편지 한마디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안녕, 나는 한국에 있는 너의 팬 최웅희라고 해. 너의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고 잘 듣고 있어. 하지만 아시아에 이제 오지 않더구나. 하지만 내가 뭔가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전혀 서운한 게 없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음악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꼭 보러 갈 테니까.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난 건강했으면 일단 좋겠어서 꼭 건강하게 계속 지금처럼 음악 해주고 앨범 좀 빨리 좀 내줘라. 고맙고 사랑한다. 킹 기자드야. 이제 웅이님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실리카게를 대표해서 마무리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생각보다 가사에 또 막 뭔가 우리의 메시지를 엄청 녹여내는 팀은 아니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와서 얘기해 보니까 정철님도 가사뿐만 아니라 그냥 뭐 우리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냥 뭐 음악적인 뭐 작업 방식 막 이런 거에도 엄청 막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재밌는 시간이었으면서 그 앨범을 좀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남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실리카게 네 분의 각기 다른 인생곡을 들어보니 정말 다채로운 음악적 배경을 가지신 것 같아요. 각자가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도 다르지만 그게 모여서 실리카게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실리카게 네 분의 인생곡을 들으시면서 각자만의 음악적 여정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네 개의 음악이 만나 하나의 밴드를 이루듯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모여서 더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